자, 예고드린 대로 임유진 기자와 함께 버블세븐 중대형 아파트가 꿈틀꿈틀댄다. 진짜 그동안에 이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되고 매매되고 또 뭐 가격이 오른 거는 다 소형 아파트. 그죠? 뭐였는데 이제 중대형 아파트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아니라 가격이 오른다는 건데 특히 이제 버블세븐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전에 계룡건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요, 자, 좀 조금 구간을 좁혀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되고 요즘 얘기 해야 돼요. 요즘 얘기. 자, 이 차트는 여러분들 차트 매매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차트는요, 이렇게 감상하시라고. 감상하면 됩니다. 감상. 야, 건설주가 이제 지방, 이제 충청도 건설사인데, 그렇죠. 이제 수도권에도 많이 진출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 가요, 상한가. 임 기자, 요새 계룡건설에 뭔 일이 있나요? 계룡건설에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목표가 10대 건설사 진입이라고 합니다. 계룡건설이? 네. 이야. 올해 또 중심지로 좀 사옥을 이전한 것도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어디야, 세종 쪽으로 옮겼나요? 세종 쪽은 아니고 이제 대전의 중심부터. 신시가지로? 네. 매우 보수적으로 유명한 우리 계룡건설 회장님이 뭔가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예, 계룡건설 회장님이 몇 달 전에 막 자사주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건설주가 심상치 않겠구나 싶더라고 나는. 엄청 빠졌거든요, 계룡건설. 무진장하게 빠졌어요, 무진장하게. 근데 살다 보니 또 저렇게 상한가 갈 일이 있네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하고 별 다르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 집값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 하면은 버블세븐입니다. 아우, 버블세븐이 어딜까? 머리 쥐자 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임유진 기자가 얘기해 줄 것 같은데. 저도 7가지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버블세븐 어디인가요? 네, 이 버블세븐 지역은 부동산 호황기 때 비정상적으로 거품 가격이 형성된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말 그대로 이 버블은 거품 가격을 의미하고요. 세븐은 7개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그리고 양천구 목동, 그리고 경기 분당, 평촌, 용인 이렇게 7가지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들 지역은 부동산 호황기 때 이 집값이 무섭게 오르면서 2006년에 정부가 집값 급등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가격 거품이 거치면서 금융위기 이후 집값 하락을 주도해 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대형을 중심으로 하락이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관리비가 비싸고 환급성이 떨어지는 이 중대형 아파트들은 수요자들로부터 이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뭐 그간의 흐름이었고, 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떨어졌었나요? 이 버블세븐 지역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 2006년 말 11억 6천만 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지난달 기준 8억 5천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진 건데요. 네. 정부가 버블세븐으로 지목하기 이전인 2005년 말 8억 8천만 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보다 더 빠졌군요, 그러니까. 네, 버블세븐으로 지정하기 전보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오른 측면도 있지만. 네. 자, 얼마 만에,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 버블세븐 지역 중대형 아파트의 반등. 네. 반전. 이 반전의 드라마. 드라마나 영화나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인생도 그래요. 반전이 있어야 되는 것. 제가 이제 인생을 얘기할 정도까지 뭐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건방짓한 말을 써가지고 제가. 자, 얼마 만에 반등을 한 건가요? 네, 무려 3년 만에 반등입니다. 이 버블세븐 중대형 아파트 값은 지난 2011년 3월에 내림세로 돌아선 이후에 줄곧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13년 8월까지는 월 평균 마이너스 0.54%로 비교적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의 828 대책 발표 이후부터 낙폭이 조금씩 둔화됐는데요. 9월 마이너스 0.02%, 10월 0%, 11월 마이너스 0.05%, 12월 마이너스 0.09%의 이 월간 변동률을 보이다 올해 1월 들어 0.06% 오르면서 35개월 만에 첫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분당의 경우에는 과거 천당 아래 분당으로까지 불리면서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해 왔는데요. 그만큼 가격 하락폭도 이 버블세븐 중에 가장 컸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들어 전반적인 중대형 아파트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분당이 제일 많이 빠졌군요. 네, 가장 분당이. 많이 빠졌었습니다. 분당.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제가 직접 분당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봤는데요.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랐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실제 분당 서현동의 시범연대 210제곱미터 매매 가격은 지난해 8억 3천만 원에서 올해 1월 8억 7,500만 원으로 4,500만 원가량 올랐고요. 네. 또 정자동의 정든한진 6차 122제곱미터의 경우에도 1월 한 달간 500만 원가량 매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 용인도 버블세븐은 네, 용인도 버블세븐에 해당이 되고요. 예. 이 지역은 대표적으로 미분양에 시달렸던 지역들인데 그렇죠. 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거래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용인의 중대형 거래 건수가 지난해 9월 353건에서 12월 630건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요. 네. 또 중대형 아파트 미분양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2,700여 가구이던 중대형 미분양이 12월 2,400여 가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연예인들도 한때 막 분당에 아파트 사고 이런 게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네. 분당이 아무래도 투자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었는데 그 연예인들 지금 취재해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곤혹스러울 텐데. 네, 맞습니다. 그 이인구 계룡건설 회장님이 명예회장님이 네. 역시 또 주식 산 것도 평가이익이 섭섭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쭉 방금 내가 뒤져봤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산 가격보다. 물론 이제 원래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최근에 산 것보단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어떤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조금만 좀 봄바람이 돈다, 봄 기운이 좀 이렇게 여기저기 느껴진다 이런 네. 것들이 좀 우리 저 주가나 이런 거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지난달 일제히 80%를 넘어섰습니다. 80%요? 네, 7개 지역이 일제히 이 80%를 넘어선 건 역시 35개월 만인데요. 네. 지역별로 보면 평촌이 91%로 가장 높았고요. 서초구가 85%, 송파구와 용인도 85%, 강남구가 84%, 분당이 81%, 목동 8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7개 지역의 합산 낙찰가율도 84%로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버블세븐 아파트 경매 입찰 경제율 역시 8.38대 1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야. 특히 평촌이 11대 1, 용인이 10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 어떤 기준가 대비 낙찰 가격 네, 맞습니다. 뭐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보니까 평촌은 91%. 거의 이제 할인이 별로 안 되네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낙찰하면 한때 막 30% 넘게 그냥 콕 떨어졌는데, 그죠? 네. 대단하네요. 자,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 어떻게, 뭐 정부가 많이 좀 지원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유를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요? 네, 일단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시세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에 따라 저가 매수세가 움직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언급했듯 버블세븐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는 고점 대비 30% 대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줄을 이뤘는데요. 네. 또 전세난이 심화된 것도 버블세븐 회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세값이 끝을 모르고 급등하면서 매매 전환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전세값은 지난주 기준 벌써 78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자 내 집 마련을 고려하는 수요층이 실제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네. 한편 이런 수요 측면에서 움직임뿐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봐야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중대형 신규 공급이 감소한 것도 이 버블7 회복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버블7 지역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2009년 15,000여 가구에 달했는데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간 5,000 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중대형 신규 분양 물량 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지난 2009년 4,600여 가구, 2010년 3,800여 가구, 2011년 2,900여 가구 이렇게 최근 5년간 버블7 지역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신규 분양 물량은 연평균 4,200여 가구에 그쳤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 이전의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47%나 감소한 수준입니다. 야, 참.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신 거 정리해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일단 워낙 뛰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전세 들어가느니 뭐 이렇게 한번 사보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보다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수급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동안 5년 동안 많이 감소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또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급 물량을 확 줄여버린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중대형 아파트 지금 이제 버블7에서 많이 이제 좀 이제 근데 다녀보시면 실제로 네. 좀 이렇게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찾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잠깐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여전히 근데 대세는 네, 중소형이죠. 그죠?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중소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면적 갈아타기 등의 중대형 수요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런 수요들이 기존 재고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도 일부 회복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강남권을 중심으로 중대형의 공급 부족 현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판교 알파리움에 이어서 위례 신도시에서 공급된 이 중대형 아파트들이 청약 대박을 기록하면서 분양시장에서 이 중대형의 선전이 두드러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전히 중소형이 좀 강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봄이면 이제 바야흐로 또 이제 이사 네. 처리면 전세 대란은 더 심해지나요? 어떻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네, 전세난은 아무래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뭐 집을 사는 수요도 그만큼 조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버블7 지역의 이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이 조금씩 이제 반등했다. 이게 과연 본격적인 중대형 아파트의 부활인 거냐? 어떤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임 기자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좀 조심스러운데요. 네.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절대 가격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이 수요층이 제한돼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점차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조정됐던 가격을 회복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히 버블7 지역은 다른 곳보다 교통이나 교육 등의 이 주거 인프라가 우수한 만큼 주택 시장의 회복 징후에 따라 거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블7 지역의 중대형 회복세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분명 버블7 지역의 움직임이 긍정적 지표이기는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 수도권 주택시장 내에서도 지역적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는 이 외곽 지역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이 강남이나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양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이 근본적으로 거시경제 여건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자세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려면은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라든지 이게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직 대외경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불확실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중대형까지 회복세로 전환됐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좀 섣부른 낙관은 조금 이르다. 뭐 이런 말씀 또 해주시는데, 우리도 임 기자도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네, 아무래도 이제 점차 실수요자들이 중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네. 부각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좀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무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보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일부 지역이 어디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과 이제 인접 지역의 버블7 지역. 네. 야, 대단합니다. 아직 뭐 인구 구조 확산으로 제가 볼 땐 큰 아파트 인기가 예전처럼 살아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노년층과 이제 일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저 봄 기운이 조금씩 돌고는 있다. 하지만 선별적으로 돌 것이다. 그죠? 이렇게 우리 또 임유진 기자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점심 잘 드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